일단 수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해야 되는데 수열은 말 그대로 수를 나열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를 그냥 쭉 나열을 한 거야. 그럼 내 마음대로 나열하니까 뭐 이렇게 마이너스 7, 뭐 9, 마이너스 50 이렇게 쭉 그냥 나열한 거야. 근데 이게 수열이야. 그런데 나열을 내 마음대로 하기는 하겠지만 뭔가 규칙성 있게 나열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규칙을 일정한 수를 더한다 라고 주는 경우와 일정한 수를 곱한다 라고 주는 경우에 대해서 특별히 배우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일정한 수를 더한다 라는 말은 내가 이씩 한번 더 해볼게. 3 만들고 또 2를 더해서 5 만들고 이렇게 쭉 2씩 더했어. 그럼 이건 후항과 전항의 차이가 같은 거잖아. 같을 등자를 써서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여기서 뒤로 넘어갈 때 2씩 곱해보자. 2, 또 2씩 곱하자. 이게 4, 또 이렇게 쭉 곱할 거예요. 해갖고 뒤로 쭉 가면 전항과 후항 사이에 비율이 똑같죠. 이때는 등비수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불러야겠다 라고 하는 거지. 그냥 수열이라는 것 자체는 뭐 따로 원래 규칙이 없는 거야. 그런데 얘 혹은 얘의 규칙으로 어떤 수열들을 나열해서 그들 사이의 관계성을 파악해 보겠다 이건 거죠. 지금은 등차 수열부터 먼저 성질을 파악할 거니까 요거는 지우고 수열은 이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맨 앞에 있는 애를 제1항 혹은 초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요. 첫 번째 항 혹은 초항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수열이 뭐 이것도 있고 뭐 1, 그다음에 3씩 더해서 4, 7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수열이랑 이 수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수열에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요 수열을 AN 수열, 뭐 이 수열을 BN 수열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 AN 수열의 이 N자는 몇 번째에 해당하는 그 몇 번째를 의미해. A1은 첫 번째, A2는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그럼 AN은 N번째를 얘기하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수열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지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요거 A1, A2, A3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건 내가 얘 이름을 BN 수열이라고 정했으니까 B1, B2, B3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애들 간의 관계를 좀 한번 파악해보자. A4라고 하는 애는 A2에다가 2를 몇 번 더한 걸까? 두 번 더한 거네. A5는 그러면 A2에다가 2를 몇 번 더한 걸까? 3번. 그쵸? 이때 요 2의 개수는 얘와 얘의 차이만큼 붙죠. 얘와 얘의 차이만큼 2의 개수가 붙네. M은 AN이랑 비교했을 때 2가 몇 개 붙을까? 그렇지. M-N개 붙는 거야. 애들 사이 관계가 이렇구나 라는 걸 파악을 했고 우리는 요 계속 더해지는 숫자를 공차라고 이야기할 거야.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기호적으로 D라고 써요. 요거를 D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럼 AN이라는 애를 살펴볼게. 그거는 A1에다가 D가 얼마나 붙은 걸까? 그치? 우리는 이 식을 등차 수열의 1, 반,
항이라고 이야기해요. AN은 A1 플러스 N-1 D. 왜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다가 3을 넣으면 세 번째 항 모양이 나오고 여기다가 7을 넣으면 일곱 번째 항 모양이 나오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줘.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으면 등차 중항이라는 걸 볼 거야. 얘는 어떤 수 3개가 나란히 이렇게 있는데 이들이 등차 수열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때 B는 공차 D를 한 번 더한 거고 C는 거기다가 공차 D를 한 번 더 더한 형태가 될 건데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2A 더하기 2D가 돼서 가운데 있는 걸 2배 한 거랑 모양이 똑같네 가 보이는 거지. 즉 A 플러스 C라는 I는 가운데 있는 걸 2배 한 모양이야.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는 애를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다라고 해서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숫자가 이렇게 땅땅땅 있을 때 가운데 있는 것들. 그럼 이 등차 중항 문제를 풀 때 A, B, C, D, E가 있어. C는 A와 E의 가운데 있는 거기도 하지. 응. B와 D의 가운데 있는 거기도 하고. 그럼 B와 D 입장에서는 2개를 더한 게 EC인 거고 얘와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2개를 더한 게 EC인 거네? 그럼 결과적으로 양쪽에 있는 것들의 합이 일정해 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이게 A1, A2, A3, A4, A5라고 했을 때 밑에 있는 첨자 입장으로 봐봐.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평균이 세 번째 항인 거지.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평균이 세 번째 항인 거지. 1과 5의 평균이 3, 2와 4의 평균이 3. 그럼 A1과 A7을 합한 건 A3과 A 몇을 더한 거랑 같을까? 4? 5. 1 더하기 5, 2 더하기 4 같잖아. 1 더하기 7, 8, 3 더하기 5, 8. 이렇게 보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옆으로 써서 이게 누구랑 누구랑 해서 가운데가 이렇게 찾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밑에 붙어 있는 첨자들 사이의 관계를 보고 파악을 하는 거지. A2 더하기 A9는 그럼 A3 더하기 누구랑 같을까? 응, 이렇게 같은 건 거야. 됐죠? 필수 1번.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일 때 일반항을 구하래. 일반항은 여기서 보다시피 초항 플러스 n-1d가 돼야 되는데 A1과 A4가 나와 있으니 얘랑 얘를 빼면 d가 몇 개? 3개. 이렇게 한다 그랬으니까 3d가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11 플러스 2는 3d라서 d값이 나오죠.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일반항을 구하는 게 끝나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한번 생각해보자. AN이라고 하는 모양을 잘 살펴보면 N이 변수죠. N은 변수예요. 나머진 전부 다 그냥 숫자들이야. 이건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꼴로 표현이 가능해. 즉, n의 개수는 무조건
D가 나와야 돼요. n의 개수는 D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일반항의 식이 저렇다라고 해서 반드시 여기에다가 차곡차곡 애들을 대입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그런 연습뿐만 아니라 이런 연습도 해볼 수가 있겠다. D가 마3인 걸 구했어. 잘못 썼네요. 아유, 진짜. 순서 바꿔 썼네. 에이.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1은 3D. D가 3. 그래서 D가 3인 걸 구했어. 그러면 AN은 3N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1이 나와야 되니까 뒤에 뭐가 붙어야 돼?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1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14가 들어가지. 이렇게 풀면 좀 더 빠르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언제나 초항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언제나 초항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어요. 필수 예제 2번을 한번 볼까? 31번째 항이 85고 45번째 항이 이것인 100번째 항을 구하십시오. 자, 여기서 D를 한번 구해보자. A45에서 A31을 빼면 14D가 나오네. 여기다 숫자 넣어서 127 빼기 85는 14D다. 따라서 D는 나왔어. 그럼 일반항을 얘가 3이니까 처음 시작을 3n으로 해도 괜찮지. n의 개수가 D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31을 넣으면 85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31을 넣었을 때 어떻게 해야 85가 나올까? 하면 93이니까 빼기 8? 끝났다. 이렇게 해서 A100을 찾는 거야. 292 이렇게. 필수 3번을 보면 A2랑 A4가 합해지면 6이 나온대.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요거의 가운데가 A3이잖아. 이거 몇일까? 3이겠지? 그럼 A3이 3이라서 대입하면 얘는 12가 돼. A5랑 A3을 뺐더니 2D가 나오네. 그게 9잖아. D값이 얼만지 바로 알 수가 있어. A7이 궁금해. 나는 이미 A5가 몇인지를 알지. 그러면 굳이 A1에서부터 A7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이 A5에다가 2D만 추가하면 A7이 나오니까 12에다가 9만 더하면 끝나는 거지.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일반항 한번 구해보자. A에는 마이너스 3이네. 플러스 초항이 100이어야 하기 때문에 뒤에 103이 붙는 거지.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니? 그러면 요 항이 음수가 될 때를 찾고 싶은 건 거잖아. 그럼 3 해가지고 n 구하면 되겠네. 얘는 대략 몇이냐? 3, 4, 12. 이렇게 들어가겠네. 35번째 항. 거기서부터 음수항이 나올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다음. 얘는 얼마씩 커지는가? 6씩 커지고 있네. 따라서 AN은 6N 초항이 마이너스 52가 나와야 돼.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50이면 여기가 58이 돼야 되겠다. 언제 양수가 되냐고 물어봤어. 이게 양수가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 N은 6분의 58보다 클 때다. 10번째 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얘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이 처음으로 100보다 커질 때가 언제니? 딱 보니까 4씩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항 AN은 4N 하고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빼기 3 이렇게 들어가겠지. 걔가 100보다 커질 때가 언제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요 앞에 있는 걸 A1, 요거를 A2, A3, A4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야. 얘랑 뺐을 때 3D가 나오고 9 빼기 18인 거니까 D가 나오죠.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3씩 얘들을 정리해주면 X랑 Y가 나오지? 이게 확장된 게 밑에 유제 값이에요. 얘가 확장된 게 밑에 유제 522번이지. 그러면 522번은 A1부터 AN이 있고 그 앞에 숫자가 2개가 이렇게 있잖아. 요 밑에는 자연수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A0라는 항은 없어. 그런데 이걸 B1, B2, B3 해가지고 또 놓으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냥 앞에 있고 뒤에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얘랑 얘를 뺐을 때 n 플러스 1d가 나오지. 그걸로 문제를 접근하는 거야. 문제에서 보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 그럼 당연히 숫자가 딱딱딱 3개 나왔으니까 등차 중앙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끝에 있는 거 2개 합하면 가운데 있는 거 2배 한 거랑 같습니다. 라고 해서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면 되죠. x는 2분의 5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다. 다음, 세수의 합이 15이고 제곱의 합이 83인 등차 수열이 있대. 근데 이런 식으로 세수의 합이 나왔을 때 애들을 놓는 방법이 있어. 가운데 애를 기준으로 뒤에 게 D만큼 크고 앞에 게 D만큼 작아요. 이렇게 놓는 거야. 그 이유는 이렇게 잡아줘야 세수의 합으로 애를 세웠을 때 D가 소거될 수 있잖아.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럼 3A는 15가 돼서 A 값이 나오고 구한 걸 대입해서 제곱의 합으로 식 유도하는 거지. 5-D의 제곱, 5의 제곱, 5 플러스 D의 제곱이 83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쭉 전개해서 풀면 끝나는 거니까. 25가 3개 있고 가운데 거는 서로 사라질 거고 D제곱이 2개 나올 거고 걔가 83이에요. 이제 계산의 영역인 거죠. 요거랑 방금 했던 필수해제 8번이랑 결이 같은 거거든. 3개의 근이 등차일 경우 가운데 있는 걸 잡아주고 뒤에 있는 걸 D만큼 앞에 있는 걸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유도를 하는 거야. 근데 만약 3근이 아니고 이게 4근이라고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보자. 내가 3근을 이렇게 잡았던 이유가 뭐였지? 합해서 D가 사라지니까. 합해서 D가 사라져서 이렇게 잡은 거거든? 그러면 4근을 잡을 때도 그 패턴을 똑같이 이어받아.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3개를 잡으면 나머지 1개가 A 플러스 2D거나 A 마이너스 2D가 돼서 합해도 D가 안 사라질 거 아니야. 즉,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이렇게 해서 이 중간 간격을 2D로 처리하는 거야. 얘가 A 플러스 3D, 그 다음 또 앞으로 빠져서 A 마이너스 3D로 처리를 하면 2D씩 계속 커지고 있는 등차 수열인 거죠. 반드시 공차가 D여야 할 필요는 없거든. 똑같은 크기만큼 커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더해서 D가 소거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잡아주면 돼요. 4차 방정식에서도 4개의 근이 등차 수열입니다. 이런 말 나오거든. 잡는 방법을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A1, A2 대신에 A1 플러스 D를 쓸게요. 그 다음은 ED. 이렇게 들어가겠죠. 쭉 가서 N번째 항까지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다. 우리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을 SN이라고 지금부터 쓸 거야. 저 S가 그 썸에서의 앞글자 S를 따온 거거든. SUM, 걔의 앞글자를 따온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쓸 거야. 그리고 순서를 뒤집을 거야. 여기는 A1 플러스 N-1D, 그 다음 A1 플러스 N-2D 이렇게 가서 쭉 A1까지. 순서를 뒤집은 거니까 뭐 어차피 SN이겠죠. 그 다음 위아래로 두 식을 더해 줄 거야. 얘랑 얘랑 더하면 이게 두 개 있고 N 빼기 1 D가 나오네. 그 다음 얘랑 얘랑 더하면 마찬가지로 이게 두 개 있고 이렇게 나오네. 같은 결과가 나왔어. 쭉 뒤로 가보자. 얘도 이 A1에다가 N 빼기 1 D가 나오네. 이게 ESN이야. 이건 뭘 의미하는 것 같아? 각각의 항들을 이렇게 더했더니 결과가 계속 같잖아. 이게 몇 번 나온다는 뜻일까? 그렇지, N번 나온다는 뜻이지. 왜냐면 총 항이 N개가 있잖아. 그게 N번 나와. 그럼 ESN이야. 그럼 SN은 그걸 2로 나눈 값이겠지. 이것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에요. 2분의 N, 2A 플러스 N-1D. 우리는 이게 초항이라는 걸 인지한 상태로 공식화할 때는 뛸 거예요. 그냥 A는 초항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여기서 마지막 항은 N번째 항이야. 그 N번째 항을 마지막 항이라고 해서 L이라고 표시할 거야. 라스트 L. 그럼 요거를 A 더하기 A로 뜯어. 그럼 이만큼이 L과 모양이 똑같네. 그래서 2분의 N 초항 플러스 끝항. 이것도 등차 수열의 합 공식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밑에 거만 하면 안 돼. 위에 것도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밑에 거는 끝항을 내가 알 때, 끝항의 모양을 알 때 얘를 쓰는 거고, 끝항의 모양을 모를 때는 당연히 얘를 써야겠죠. 문제를 풀어볼게요. 보면 첫 번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인데 K번째 항이 33이래. 궁금한 게 SK, 초항부터 K번째 항까지 합이거든? 얘가 궁금한데 지금 마지막 항의 모양이 33인 걸 내가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때는 2분의 K개 초항 플러스 끝항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고. 근데 이때 K를 구할 수 있어. 왜? D값이 나왔으니까. 일반항 AN은 DN에다가 초항이 7이라서 5가 붙어. 얘가 33인 경우가 언젠지 궁금하다는 거잖아. 28은 2K. 아, K는 14구나. 이렇게. 이번에는 2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건데 마지막 항의 모양을 몰라. 그래서 위의 식을 쓸 거예요. A10과 A3을 빼면 7D가 나오네. 아, 21 빼기 7이 7D구나. 따라서 D는 2가 나오겠네. 그러면 S20은 요거랑 같은 값이야. 얘가 같은 값. 2분의 N 2A 초항 구해야겠다. 세 번째 항이 7이니까 초항은 뭘까? D가 2인 상태에서
3이겠지. 초항 플러스 n-1 d인 거예요. 요거는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석대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이게 초항과 끝항인 거잖아. 초항과 끝항을 알고 모든 항의 합을 아니까 식을 2분의 요 앞에 n이라는 건 항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이거 항이 n개여서 n이 들어간 거거든. 요거는 항이 얘가 a0부터 an 플러스 1까지니까 총 n 플러스 2개인 거지. 그리고 초항 플러스 끝항 했더니 마이너스 24가 돼요. 라고 공식에 그대로 넣어서 문제를 풀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까 등차 중항 개념을 배웠지. 등차 중항 개념에서는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계속 같잖아, 그 값이. 그러니 이렇게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나왔단 말이야. 다 더하면 마이너스 24가 나와야 되니까 그게 4세트가 필요할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한 세트 나왔고 2세트, 3세트, 4세트 나오겠지. 그럼 가운데 있는 게 몇 개여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3세트니까 6개여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n값은 6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패턴도 있어요. 요거 식에다가 그대로 한번 넣어보자. 14만까지니까 2분의 n 2a 플러스 n-1d가 50이다 라는 식 하나 나오고 요거는 2분의 n 2a 플러스 n-1d가 마이너스 60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와. 그러면 미지수가 a, d 두 개인데 식이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으로 a, d가 나오겠지? 그 연립방정식 풀어서 그대로 대입하면 뭐 S30은 나오겠죠. 이건 계산의 문제예요. 딱히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보면 이게 2분의 n 2a 플러스 n-1d 이렇게 생겼잖아. 요거를 전개하면 n이 변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n에 관해서 정리를 할 거야. 그럼 2분의 d하고 n제곱 여기 n d 곱해지잖아. 2분의 dn제곱 플러스 그 다음은 n으로 묶이면서 여기 2분의 n으로 묶이고 2a 마이너스 d 요런 형태로 정리가 가능하지.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수열의 합공식은 n에 관한 2차식이라는 거야. 물론 D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형태를 띠고 D가 음수면 위로 볼록 형태를 띠되 자연수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게 실수처럼 연결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냥 이렇게 점으로 찍히게 되는 모양을 띌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AN이 최초로 음수가 나오는 게 몇 번째 항이냐고 한 질문에 의해서 공차의 부호를 유추해 보건데 뭘까? 초항이 7이었잖아. 공차의 부호가 뭐가 돼야 얘는 언제 음수가 돼? 라고 질문할 수 있어? 그치, 음수가 돼야겠지. 이게 항들이 줄어나가야 언제 음수가 돼? 라는 질문이 의미가 있을 거잖아. 얘가 음수니까 아마도 위로 볼록 형태를 띠고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때 S3과 S5가 똑같다고요. n자리 3 넣었을 때랑 5 넣었을 때가 똑같아. 그럼 n에 무엇을 넣었을 때가 최대일까? 그렇지. 4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라고 말할 수가 있고 궁금한 값은 이거 지금 최대값 찾는 거거든. S4가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인 거야. 그 다음 끝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합이 줄어들었어. 왜 합이 줄었을까? 내가 그 다음에 더하는 항이 양수여서 줄었을까? 음수여서 줄었을까? 그치? 그러면 S5부터 줄어들었으니까
이건 몇 번째 항부터가 음수란 얘기야? 그렇지. 5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왔어.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제5항부터 음수항이 될 거고, 문제에서는 4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바뀌는 건 거야.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자. 양쪽에 어차피 있는 거 날려버리고,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6D에다가 마이너스 20D 들어가고, 저쪽은 5 곱하기 14에다가 3 곱하기 14가 빠질 거니까 2 곱하기 14네. 여기는 마이너스 14D가 되고, 그래서 D값은 마이너스 2인 거 확인했고, S4가 궁금한 거니까 2분의 N.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죠. 나와 있는 상태를 보건대 우리는 공차를 구할 수 있으니까 a10에서 a6을 빼서 4d구나. 그럼 저거는 7 플러스 9가 될 테니 d값은 4가 된다. 하나 구할 수 있고 d값을 알면 초항도 구할 수가 있겠죠. A6이라고 하는 애는 초항에다가 D가 5번 더해져서 나온 걸 거니까 A1은 마이너스 29가 되겠다. 여기까지 다 나왔어? 응. 이제 SN식을 보자. 얘는 2분의 N 2A 플러스 n-1d 라서 2로 약분을 하면 n-29 2 요렇게 식이 정리가 돼요. n이랑 2n-31 됐죠? 응. 이차함수 모양이야. 근이 0이랑 2분의 31인데 아래로 볼록 형태를 띠고 있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n자리에 0과 2분의 31을 대입하진 않을 거야. 왜냐면 n값은 자연수니까 그냥 그래프 모양만 찾는 거야. 가운데 값은 얘랑 얘 평균인 4분의 31. 4분의 31은 대충 얼마지? 7.75가 나오니까 걔 근처에 있는 것 중에 자연수를 찾는 거야. 그러면 얘 바로 오른쪽에 이제 8 넣었을 때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7.75니까 옆에 8을 대입하면 이제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7은 얘보다 더 멀리 있겠지. 요렇게. 7 넣었을 때는 8 넣었을 때보다는 더 큰 값이 나올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S에 8을 넣었을 때구나 라고 확인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나는 N자리에 분수를 넣을 수는 없으니까. 축 근처에 있는, 아주 붙어 있는, 가까이 있는 그 자연수를 찾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8을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 그럼 3a 플러스 1은 a 자리에 0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지금 수열하고 있어서 1부터 대입했을 때의 표현으로 한번 불러봐봐. 3n 하고 뒤에 뭘 붙여야 1부터 등장해? 3n 하고 뒤에 뭐가 붙어야 n 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1이 나와? 그렇지. 이렇게. 그래야 이 자리에 1부터 넣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야. 저기를 3n 플러스 1로 쳐버리면 n에 0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약간 수열 개념이랑 안 맞게 되는 거죠. 수열 개념은 n 자리에 1 넣는 거니까. 그것이 100보다 작아야 돼. 그렇게 되는 애들을 전부 다 합하래. 그럼 n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얘는 34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33까지네.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33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그 뜻인 거네. 식에다 그대로 넣으면 되죠. 2분의 n a 플러스 l 33 넣으면
9에다가 빠지니까 97. 이거 마지막 항. 마지막 항을 구하기 쉬울 때는 2분의 n a 플러스 l을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마지막 항을 모를 때는 아까 계속 썼던 식을 쓰는 건 거고.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정리해서 알고 있잖아. n-1d. 이것은 변수 n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1차식이지. n에 관한 1차식. 그렇다면 얘는 x에 관한 1차식이고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결국은 다시 1차식이 나오겠지. 2x에서 x를 뺐더니 x라는 식이 나오는 거잖아. 둘 사이의 거리는 x라고 하는 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길이인 거지. 따라서 이때 요 3을 A1이라고 하고 10개를 만든다 그랬으니까 이걸 A10이라고 하면 A1부터 A10까지는 전부 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봐도 괜찮다는 거야. 이게 2x 빼기 x가 둘 사이 거리일 거라서 1차식이니까. 여기까지 돼요? 그럼 등차 수열의 합중. 초항과 마지막 항을 알고 있는 걸 사용을 해서 답을 구하면 2분의 n a 플러스 l 하고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5 곱하기 15. 5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는 아까처럼 세팅한다면 5n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3. 그래야 2부터 나오니까. 그런데 그게 100보다는 크고 200보다는 작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지. 그래서 n의 범위를 구할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n자리에 21부터 쭉 대입해서 40까지 대입하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질문 자체가 21번째 항부터 4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그건데 이건 얘를 초항으로 보고 얘를 마지막 항으로 봐도 괜찮지. 이걸 B1, 그 다음 B2, B3 이렇게 놔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하려고 하는 그 수열에서 얘를 초항인 걸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야. 마치 B1 수열인 것처럼. 그러면 요건 몇 번째 항인 건 거야? 21이 첫 번째가 됐으니까 20이 빠진 거니까 그렇지. 20번째 항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건 거지. 21을 집어넣어 찾아. 그럼 나올 거 아니야. 얘는 40을 집어넣어야겠네. 얘는 따라서 2분의 전체 20개 초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하는 거죠. 10 곱하기 102 더하기 197. 얘가 0,n이면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쪽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봐도 괜찮지. 왜냐면 이거 45도일 거니까. 그럼 여기 90이니까 똑같이 45도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0,n으로 잡았다는 건 요점의 좌표가 n,0이고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n,0으로 봐도 괜찮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지. AN이라고 하는 게 요 변 위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래. 그래서 n을 1로 잡으면 1,0, 0,1, 마1,0인 상태에서 정수점은 0,0, 1,0 요렇게 해서 4개가 나와서 이건 4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 만약 여기를 2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요렇게 들어갔을 때 0,0, 1,0, 2,0. 그 다음에 이쪽도 마1,0, 마2,0이 있고 얘네가 요렇게 타고 올라가면 요렇게도 정수점이 있겠지. 요렇게 있고 요렇게 타고 올라가면 요렇게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A2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는 거야. 이제 이들 사이의 규칙성을 찾으라는 건 거지. 그러면 A3 한 번 더 구해보면 되지 않을까? 3을 한번 구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럼 이쪽에 두 개 찍히겠죠? 1,0, 2,0.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있던 거 3,0이랑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두 개 찍혀서 이렇게 찍힐 거야. 이쪽도 이렇게 이거 위로 올라가서 또 찍히고 위로 올라가서 찍히고 위로 올라가서 또 찍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12개가 나오네. 규칙이 뭐야? 4씩 더해지는 게 규칙이야. 그래서 일반항 AN은 4N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지. 첫 항부터 8항까지 합을 구하래. 할 수 있겠죠? 아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에 대해서 살짝 탐구를 해보았잖아. 등차 수열 합 공식은 2분의 D 하고 뒤에 N제곱으로 시작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곱하기 N 형태였어. 기억나요? 그러면 이 SN은 등차 수열의 합과 차이점이 존재하지? 여기 상수항이 없잖아. 여기 상수항이 있지. 그게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거든. 왜냐하면 SN이라고 하는 건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그럼 SN-1은 초항부터 n-1번째 항까지의 합일 거란 말이야. 두 개를 빼. SN-, SN-1. 그러면 얘네들이 쭉 다 사라지면서 결국은 AN만 남아. 우리는 그 AN을 일반항이라고 부르지. 즉, 일반항은 SN 빼기 SN-1이라는 식으로 구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상수항이 뒤에 달린 저 SN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면 n제곱 더하기 3n 빼기 1 n-1 제곱 n-1 이렇게 하면 AN이 나오는 거야. 계산을 해보자. 여기서 n제곱 사라지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요 상수항이랑 요 상수항 사라질 거야.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쭉 정리하면 3n 마이너스 계산했더니 n 마이너스 2가 나와서 2n 플러스 2가 나오는구나. 이게 이게 AN이야. 그런데 S1은 뭘 의미하는 거야? 첫 번째 항을 의미하지. 왜냐면 S2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이고 S3는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인 거잖아. 그럼 S1은 첫 번째 항인 거지 그냥. 이건 언제나 A1이랑 똑같아. 이 식에서 그럼 S1을 구해보자. 1 더하기 3 빼기 1. 아, 이거 3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초항인 거야. 이건 무조건이야. S1은 무조건 A1이랑 똑같아. 이게 초항이야. 이게 진짜 초항이야. 근데 내가 방금 요 논리에 의해 구해놓은 식에서 이게 요거니까 A1을 한번 구해봤더니 4가 돼서 안 맞아. 안 맞지. 그렇다면 정리를 이렇게 하지. 이때 튀어나온 일반항은 두 번째 항부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항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뒷부분에 상수항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지금도 봐봐. A1이 4가 나온 이게 가짜 초항이잖아.
가짜 초항에서 1만큼 빼면 진짜 초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 뒤에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정리가 되죠? 네. 그래서 이때 튀어나온 AN은 반드시 두 번째 항부터 사용을 하셔야 되고, 궁금한 게 A1과 A7의 합이니까 여기서 일곱 번째 항 구해서 7이 14 더하기 16 해주고, 요렇게 구한 A1 사용해서 3 더하기 16으로 답을 정리해 줘야만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요거 갖다 쓰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아까 얘를 왜 노란색으로 지웠냐면 이 뒤에 있는 값이 어차피 사라질 거 아니야. 저기 있는 게 어차피 사라질 상수항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너네가 일반 항을 구할 때 굳이 얘까지 써가면서 sn 빼기 sn-1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 말 이해돼요? 요걸 바탕으로 내가 이렇게 식을 쫙 쓸 거 아니야. 그런데 뒤에 붙어 있는 요 상수항은 어차피 계산할 때 지워질 거 아니야. sn 빼기 sn-1에서 어차피 kk 지워지잖아. 이쪽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래서 저걸 노란색으로 일부러 지운 거야. 그럼 어차피 지워진다고. 여기까지요? 어차피 지워지니까 일반 항을 그냥 구할 때에는 상수항이 없는 것처럼 구해도 된다고. 그렇다면 내가 1번 문제를 풀 때 n제곱 더하기 3n인 상태로 일반항 an을 구해볼까? 라고 생각을 할 거고 요 sn의 n제곱 개수는 2분의 d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요게 2분의 d로 시작한다고. 그럼 d 값이 2인 걸 또 확인할 수가 있겠지? an은 a1 플러스 n-1 d지. 그래서 d가 n의 개수였어. 나는 이걸 통해서 d를 알아냈어. 그럼 an을 구할 때 d가 n의 개수 2n으로 시작해도 괜찮지. 그리고 플러스 여기서 나오는 초항은 일단 내가 상수를 지웠으니까 가짜 초항인 거야. A1은 4. 아까 잘못 나온 그거지. 그거. 근데 이건 잘못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상수항이 지워졌으니까. 그래서 잘못 나오는 거였지? 잘못 나오는 거. 그게 1 넣으면 나와야 돼. 2가 붙을 수밖에 없겠네. 4가 나오려면. 그럼 AN이 이런 거대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나오지. 옆에다가 원래 상수항이 있었으니까 2부터예요 라는 표시만 해주면 돼. 그리고 초항은 내가 잠깐 지워놨던 걸 붙여서 1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2번은 요거는 상수항이 없지. 그러면 이때는 상수항이 없으니까 원래 등차 수열은 상수항이 없어요. 초항부터 등차인 수열은 상수항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초항부터 등차 수열인 A의 합인 거야. 상수항이 없어서. D는 몇이에요? N제곱의 개수가 뭐라 그랬어? 그치? 얘의 개수가 2분의 D니까 얘는 2지. 그러면 AN은 N의 개수가 D라 그랬지? 그럼 2N 플러스, 자, 가짜 초항은 여기서 진짜 초항은 몇이야? 2지. 여기서 진짜 초항은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값인 거니까 2지. 여기다가 1 넣으면 2가 바로 나오지. 뒤에 뭐 더 할 필요 없지. 그럼 an이 바로 나오지.
AK가 20인 K를 구하는 게 질문이야. 그럼 K는 10이겠지. 이렇게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등차 중앙을 써야 되지?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C의 값은 B다. 이렇게씩 하나 만들고 요것도 마찬가지. 2분의 마이너스 C 플러스 4A는 2B가 된다라고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네. 그러면 위에 거랑 아래 거 사이의 관계성을 파악해야 되겠다. 문제에서는 C분의 A 플러스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요거 B 자리에다가 얘 대신 대입해도 상관없지? 응.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C 플러스 4A는 2배 했더니까 A 플러스 C로 바뀌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C에다가 4A를 더한 게 2A 플러스 2C로 바뀔 거잖아. 그러면 2A는 3C랑 똑같겠네. 그럼 A 대신에 2분의 3C를 대입하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B가 C에 관한 식으로 바뀌겠지. 그럼 전부 다 C밖에 안 보이겠지. A에다가 저거 대입하면 2분의 3C에다가 C를 더한 게 2B가 돼서 얘는 요거니까 B 대신에 4분의 5C를 넣을 수가 있고 요거랑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2분의 3C 더하기 4분의 5C가 돼서 CCC 약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요 삼각형의 세 변에다가 이제 등차 수열 이루는 항 3개를 딱딱딱 넣어야 되는데 제일 긴 게 빗변일 거잖아. 그래서 그냥 뭐 하나를 A라고 두고 아니야. 여기를 A라고 두고 얘를 A 빼기 D라고 두고 얘를 제일 긴 A 더하기 D로 두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합이 54입니다 라는 말 때문에 A랑 A 마이너스 D의 값이 나오겠지. 걔는 54 곱하기 2가 된다. 하나가 나오고 직각삼각형이니까 딱 봐도 피타고라스가 떠오를 수 있겠지?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요거 제곱에다가 요거의 제곱을 더한 값이 이렇게 됩니다. 보자. 정리를 해보자. 2AD D제곱 A제곱 2AD D제곱 쭉 사라지고 쭉 사라져서 A제곱에다가 4AD를 뺀 게 0인 걸로 나오네. 그러면 A로 묶여서 A 빼기 4D가 0인데 둘 중에 뭐가 0이란 뜻일까? 이건 A가 0일 수가 없으니까 A 빼기 4D가 0이란 뜻인 거잖아. 그러면 A 대신에 4D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D가 나오겠다. 4D, 3D, 54 곱하기 2.